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5월 31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난 28일 중앙선관위가 개최했던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를 다녀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당시 제가 집중해서 봤던 부분은 개표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사전투표 조작을 주장하는 분들의 그런 여러 주장들을 100% 인정을 해서 정말 뛰어난 해커가 선관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뭐 프린터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분류기나 그 오퍼레이션 프로그램에 어떻게든 접근을 해서, 즉 접속을 해서 조작 프로그램을 돌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게 실제로 개표 과정에서 들키지 않고 정말 조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그 부분을 좀 가능성을 따져가면서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연회를 보고 내린 결론은 아무리 뛰어난 해커가 해킹에 성공해서 조작 프로그램을 돌렸다 할지라도 개표 과정에서 이것은 100% 들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개표 과정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개표 진행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면 저렇습니다. 자, 첫 번째 투표함을 접수를 하죠. 두 번째는 투표함을 열어서 큰 테이블에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투표지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정리를 합니다. 저기서는 뭐 후보별로 따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런히 정리해서 바구니에 담는 작업만 이루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투표 분류기가 등장을 하죠. 두 번째 단계에서 정리했던 투표지를 도장이 찍힌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눕혀서 올려놓으면 저 분류기가 알아서 분류를 해줍니다. 1번 후보를 찍은 투표는 1번 표로, 2번, 3번 각각 구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단순 분류기입니다.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저 분류기가 투표지를 하나씩 이렇게 통과시킬 때마다 그대로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스캔한 이미지 파일로 노트북에 그대로 저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 분류기는 말 그대로 투표지를 분류를 해주죠. 1번 찍은 투표지, 2번 찍은 투표지, 3번 찍은 투표지. 자,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1번을 찍은 위치와 2번을 찍은 위치, 그 도장의 위치가 다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육안으로도 빨리 지나가긴 해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나는 구분 못하겠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다음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저렇게 분류한 투표지를 다시 한번 카운트하는 이러한 심사, 개수 파트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 은행에 가시면 돈 세는 기계와 같은 이러한 개수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저렇게 생긴 개수기인데요. 시중에 돈 세는 기계보다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자, 그래서 투표지, 그 도장이 찍힌 위치가 위로 가게끔 놓아서 한 장씩 밑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1번을 찍은 투표지는 1번만 계속 쌓이겠죠. 이것을 보고 있으면 여기에 2번, 3번이 들어가 있다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단계에서 또 4번 단계에서 옆에서 참관인이 지켜보다가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에서는 참관인이 해당 분류하는 파트에서부터 또 개수하는 파트까지 바로 옆에 붙어서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상에서 정말 해킹으로 조작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 현장에서 얼마든지 적발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참관인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한번 적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죠. 단순하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로 구분하여
간이런히 정리합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기표 모양과 기표 위치를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배정된 적자함의 투표지를 적재합니다. 그런데 기표 모양이 온전하지 않거나 무효표와 같이 투표지 분류기가 판단할 수 없는 투표지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 적자함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개표 사무원은 적자함의 투표지가 100매가 차면 투표지를 꺼내 공호 밴딩합니다. 분류된 투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후보자로 분류된 투표지입니다. 1번 후보자로 분류된 투표지가 모두 1번 후보자에게 기표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표란이 아니고 기호란에 기표가 된 투표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번 후보자에게 유효표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분류기가 투표지를 분류할 때 참관인이 보기에 이 위에 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기표되지 않은 무효표가 특정 후보자로 분류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지 분류기는 해당 후보자의 기호, 정당, 후보자, 기표란 등의 기표하더라도 분류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잘못 분류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투표지를 스캔한 후 해당 이미지를 제어용 PC에 보관하나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2차 바코드를 읽는 스펙트럼 센서라는 별도의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고무 밴딩한 후 개표 상황표와 함께 심사 집계부로 응개합니다. 심사 집계부는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 개수기를 이용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기표되었는지 매수가 일치하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구분한 후 유효표는 다시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 개표 사무원은 분류된 투표지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개표 참관인은 이 과정을 참관하고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무효표와 유효표로 분류하고 무효표는 무효투표 집계전을 후보자별 투표수는 집계하여 유효투표 집계전을 작성하여 각각 올려놓습니다. 분류된 투표지의 심사가 끝나면 후보자별 득표수를 집계하여 유효투표 집계전에 득표수를 기재하고 책임사무원이 성명을 기재한 후
해당 후보자의 유투표지 맨 위에 올려놓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지를 개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상황표 확인석에서 개표 상황표에 기재된 후보자별 득표수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 검열석에서 우시군 선관위 위원들이 다시 한번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 투표수 등을 검열한 후 위원장이 개표 상황표에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명의 참관인이 있더라도 모두의 눈을 속이고 완벽하게 조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지금 조작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주장은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저 전산망에 접속을 해서 뭐 해킹이든 아니면 뭐 USB를 꽂아서 악성 프로그램을 돌리든 어쨌든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투표지 그 분류기에서 조작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표를 뭐 1번 후보에 갈 거를 2번으로 빼돌리는 이런 식의 투표 빼돌리기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저 과정에서 모두의 눈을 속이고 완벽하게 그게 가능했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네,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은 전자적 시스템이 아니죠. 사실상 수작업입니다. 물론 투표지 분류기와 개수기라는 보조 기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보조적 수단일 뿐이죠. 네, 그것이 어떤 전자적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죠. 즉 어떤 투개표 시스템이 있어서 투표하는 대로 그대로 결과가 집계가 되어서 후보별 뭐 득표율이라든가 득표수까지 다 전산으로 출력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부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투표지를 분류하고 나면은 선거 사무원이 100장씩 묶어서 고무줄로 묶죠. 그리고 그것을 다 담아서 옆에 있는 집계부, 심사 집계부로 넘깁니다. 그리고 심사 집계부에서는 그렇게 넘겨져 온 1번 투표지, 2번 투표지, 3번 투표지를 다시 한번 그 숫자가 맞는지를 더블 체크하는 것이죠. 풀러서 개수기에 뭐 50장, 100장 단위로 넣어가면서 확인을 합니다. 1번 후보에 찍은 이 투표지만 모여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100장이구나. 그러면 다시 묶어서 전체적인 그 투표수가 몇 장인지를 최종적으로 카운트하는 것이죠. 그렇게 카운트한 그 집계 결과를 사람이 직접 손으로 개표 상황표에 기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 자체가 어떤 전자적 시스템이 아니라 사실상 수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8일 시연회에서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와 일체형으로 장착되어 있는 노트북 그리고 프린터에 어떤 통신 장비도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2018년 노트북, LG로부터 납품받은 노트북에는 무선 랜 카드가 아예 제거된 상태에서 납품받았기 때문에 2016년 총선에서 쓰여진 것과는 달리 아예 없는 상태에서 납품받은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고, 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앱손에서 나오는 WF100 모델인데, 자, 무선 랜 카드를 떼고 납품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해당 그 제조사가 프린터 무선 랜 카드는 착탈용이 아니라 그 메인보드에 제거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거하지 못한 채 납품받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프린터의 기본 그 환경 설정에서 그 무선 랜 카드, 와이파이 기능 자체를 비활성화해서 통신이 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글쎄요, 지금 뭐 선거 조작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관위 해명은 전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프린터를 통해서 저 장비는
외부와의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공병호 TV에서도 어쨌든 외부에서의 접근만 가능하다면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네, 좋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을 100% 인정해서 천재 해커가 해킹에 성공해서 조작 프로그램을 돌렸다 치더라도 글쎄요, 개표 진행 과정에서 저는 그 조작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여러 명의 참관인의 눈을 피해서 완벽하게 조작에 성공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런 아주 리스크가 많은 환경을 무릅쓰고 조작을 시도했겠는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시연회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공개 시연회 이후로 더 이상의 선관위의 입장 표명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소송도 진행 중이고 재검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재검을 통해서 정말 처음부터 제기되었던 그런 통계적 기현상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 재검표 결과가 좀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